일반적으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물리학의 관점이나 전자기파의 관점에서는 보인다는 것은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대부분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만 사실 상대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이다, 너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함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를 구축할 때도 일부에 보이는 정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성이란 과학으로 해명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았던 영적 세계도 해명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세계보다도 이 우주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자유자재로 소원과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비율이 5%,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이 95%이다 라는 것은 사실 우주의 구성과 심리학에서 의식의 구성은 무척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뇌의 정보 처리는 95%가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명유지 기능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의식적으로 항체를 체내에 분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게도 모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의 영향에 따라 작용합니다. 잠재의식은 인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방어 본능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실험을 알고 계신가요? 1807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토마스 영이 이 실험을 한 이유는 빛의 정체가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광원과 스크린 사이에 이중슬릿을 설치해 빛이 어떻게 나아가 스크린 위에 투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빛은 중첩되어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크린 위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파동이 합쳐져서 강해지면 빛은 밝아지고 합쳐져서 약해지면 어두워져 흰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 후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콤프넌이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진보의 현대에서는 영의 이중슬릿 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전자에 적용해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전자총으로 전자를 하나씩 쏘면 전자가 2개의 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비칩니다. 이 실험에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전자가 2개의 슬릿을 똑같이 동시에 통과해 간섭 무늬를 만드는 신기한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실험을 하면서 관측 장치를 설치하거나 누군가가 관측하려고 하면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고 전자가 입자처럼 움직여 2개의 슬릿을 똑바로 통과한 흔적만 스크린 위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파동처럼 움직이고 누군가가 관측하면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자와 같은 소립자는 이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하려는 행위가 소립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관측 문제라고 합니다. 관측되지 않는 소립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는 소립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을 보입니다. 우주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인간이 인식하는 표면의식,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과 집합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두 세계 모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역학 관점에서 정의하면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면 입자가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의식, 이미지, 사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므로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의식, 이미지, 사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관측되면 물질화되고 현실화됩니다. 그렇다면 소원 실현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의식, 이미지, 사고가 인식, 관측을 통해 현실이 되면서 가능해집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한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파동 상태에서 의식이 어떤 물질이나 사건을 인식하면 가능성이었던 그 물질이나 사건은 가능성 영역에서 물리세계로 나갑니다. 라는 말로 어떤 일이 현실화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적 소원 실현의 원리를 사용하면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프로세스도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단계 의식한다. 이상적인 상태를 의식한다. 예를 들면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을 의식한다입니다. 2단계 이미지가 떠오른다. 의식하면 이미지가 떠오른다. 예를 들면 새하얀 단독주택의 정원이 있는 집을 떠올립니다. 3단계 사고가 작용한다. 이미지가 떠오르면 사고가 작용한다. 예를 들면 새하얀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할까입니다. 4단계 구체적인 행동이 명확해진다. 사고가 작용하면 그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견적을 낸다입니다. 5단계 실행한다. 실제로 행동의 현실이 이상에 가까워진다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100만원을 저축하면 연간 1200만원을 모은다입니다. 이것이 소원을 실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 이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이용한 실험이나 현상을 예로 들면서 우주를 지배하는 성공법칙을 배우면 소원을 실현하는 비결, 마음가짐이나 방법이 놀라울 만큼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